사업은 잘 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사업 있죠?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가정 사업도 있고, 돈 사업도 있고, 건강 사업도 있고. 지금 시스템이라는 게 좀 견고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루틴이죠. 시스템은 루틴인데 가정에도 루틴이 있고 사업장에도 루틴이 있고 강의에도 루틴이 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는 회사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면서 진화하는 루틴이 있는데 여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루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 주신 분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똑같이 했잖아요. 네, 똑같이 누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루틴. 성공의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장의 가게를 비웠을 때 그 가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맞죠? 내가 여행을 뭐 한 보름 갔다 오더라도 집안이 자식들이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만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시스템을 또 따라주시는 분들이 또 아까 기적의 박수도 딱 맞춰서 쳐주시고 구호도 똑같이 외쳐주시고 이런 약간 통일성도 성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어떤 거죠? 군대죠, 군대. 군대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서 죽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고 역사상에서 계속 있어 왔던 조직이고. 근데 군대가 강력한 또 루틴을 갖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하고 건강을 위해서 구호도 외치고 전방에 힘찬 항상 여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훈련을 하고 같은 시간에 뭔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잘 돌아가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필요하고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업에도 루틴이 있어야 되고 루틴은 곧 습관인데 맞죠? 습관.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운전할 때마다 듣는 게 정주영 회장님의 유튜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죠? 네. 예, 요즘에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너무 반성이 되고 야 정주영 회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했구나. 대단하시죠? 예, 들을 때마다 막 이렇게 약간 진심이 느껴지고 뭔가 돌아가셨지만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정주영 되게 많더라고요. 근래 많이. 근래에 많이 나오죠. 근래에 많이. 네. 저는 많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좀 이게 제가 잘 쓰는 말이 쉬프트인데요. 쉬프트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쉬프트를 누르면은 전환되죠. 한글에서 영어로 또는 뭐 한자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판인데 똑같은 자판인데 쉬프트 하나 딱 눌러주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엘빈 토플러의 얘기 권력 이동, 파워 쉬프트라는 얘기 예전에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책,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학자, 파워 쉬프트라는 책이 있어요. 파워 쉬프트가 뭐냐면, 부가 기존의 어떤 부를 형성한 곳에서 새로운 부로 전환된다. 쉬프트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고, 타서 여기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남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예전에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혹은 누가 뭐 얘기하더라고요. 산업혁명 때마다 이루어져 왔다.
1차 산업혁명 때도 부의 이동이 이루어졌고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변에서 쏠쏠하게 보지 않아요? 갑자기 100억을 벌었다. 갑자기 되게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 되게 간간히 막 보면 되게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부자들이 있었냐면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됐다. 땅을 잘 사서 부자가 됐다. 던킨 도너츠를 오픈을 해서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보통 땅이나 아파트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위에 세대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때 제 옆집에 살았던 동훈이가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가서 나중에 동창회를 나가보니 되게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그런 거. 요즘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울산에 저희 큰아버지 딸, 이번에 결혼하면서 방문을 했었는데 인사하러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어요. 뭘 했냐면 금은방을 했어요. 금은방 5개. 금은방 5개를 했는데 엄청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옛날엔 진짜 시장, 돗대기 시장 같은 데에서 조그만한 가게에서 옷장 사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 부자가 돼 있었어요. 금값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맞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설마 했을 때 그냥 좀 그래도 좀 한 5천만 원어치 살 걸.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계기로 우리가 읽어내야 될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는 정보들이 실제로는 90% 정도가 가짜죠. 90% 이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 땅으로 돈 벌던 시기나 아파트로 돈 벌던 시기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땅 사놓으면 부자 된다고 했는데 망한 사람도 많겠죠. 많죠. 그리고 어떤 뭐 아파트 사놓으면 부자 된다. 그것도 가짜 정보가 있고 진짜 정보가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올라탔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 날리고 사기당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저는 학교를 좀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랑할 만한 학교를 나오고 과정을 밟았는데 늘 고민을 해도 답은 나올지언정 그 답이 내일이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옳은 답인데 내일은 틀린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성공 또는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부자, 내가 지금 한 1억밖에 안 갖고 있는데 100억 부자가 되는 거는 이거 운이다. 저는 운이 거의 100%는 좀 잔인하고 한 90% 이상이라고 봐요. 99%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철학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불을 만드는 게 태어나는 거 누가 결정하죠?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기 스스로 결정 안 하잖아요. 태어나는데 부잣집에 태어날 확률과 가난한 집에 태어날 확률, 이거 뭐예요? 운이죠. 운 아니에요. 내가 뭐 골라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운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하게 운이에요. 그래, 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부잣집에서 좀 태어난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게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을 만큼.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자로 있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니까 이게 만족이라는 거를 몰라요.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되게 맛있는 걸 먹어도 너무 당연하니까 기쁘지가 않아. 첫 차,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차가 포텐시아였어요. 옛날 포텐시아면 좀 좋은 차였죠. 예. 그리고 막 그 옛날에 그 오렌지족 예, 있었죠? 야타하고 뭐 이럴 때 제가 고대 다녔는데 성신여대 그 도남동 앞에서 야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첫 차가 포텐시아니까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도 별로 만족을 못 해요. 만족감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만족감을 뭘로 얻었냐면 성취감을 얻었어요. 성취감은 공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성취감은 좀 뿌듯함이 더 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사업을 좀 크게 했던 게, 제가 30대에 호텔을 지었어요. 13층짜리. 강원도. 스키장 옆에. 휘니스파크 스키장 옆에다가 13층짜리 호텔을 졌어요. 호텔을 졌는데 전부 다 쏟아부었어요. 가진 거 전부 다. 전부 다 쏟아부어가지고 스키장을 옆에 호텔을 졌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130억 정도를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을 멍 때리고 있었어요.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얘네들 다 죽일까. 총을 샀었어요. 총을. 어렵게. 그래서 죽으려고 샀는데 죽기 전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죽자. 예. 이게 인생이 끝까지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죽이고 죽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이의 아빠였으니까. 그리고 또 나 혼자 또 죽긴 또 싫어서 또 안 죽었어요.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런 호텔을 칠 수 있는 운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사실은. 시행사가 망해서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없었던 거지, 그릇이. 운을 담을 그릇. 행운, 돈, 재력. 이런 걸 담을 좋은 그릇이 저한테는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먼저 키우죠. 도량이나 도량.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 있어서 아마 큰 돈을 벌어본 기억들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또는 어떤 행운이 찾아와서 갑자기 와, 이렇게 내가 인생이 피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지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제 변호사 탓, 사기꾼 탓, 누구 탓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릇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호텔 대표를 하고 회장님 소리 들으니까 거만해지고 진짜 거만했어요. 거만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막 막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예, 30대 호텔 대표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때는 호텔 대표들 모임을 하면 제가 제일 어렵고 다들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괜히 그냥 어린 나이에 기죽기 싫은 거 있잖아요.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알아 이런 얘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린 놈의 새끼라서 몰랐더라고요. 진짜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으려면,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 시프트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복권 당첨이 어느 날 돼가지고 30억이 50억이 당첨되든 뭔가 잘 샀는데 가격이 확 오르든 뭐가 됐든 아니면 부잣집
뭐 사위가 들어오든 재벌집 며느리가 들어오든 뭐가 됐든 어떤 큰 어떤 것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단단한 그릇을 갖추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습관이죠. 습관이 뭐 정주영 회장이 하는 것들을 다 이런 얘기예요. 습관을 고쳐라, 루틴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인데 결론적으로는 정돈되게 살아라, 이걸 만들라는 건데, 전쟁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은 어떤 걸 얻었냐면 전쟁 때는 다 부셔지죠. 그렇죠. 다 부서지잖아요. 건물이고 도로고 뭐고 뭐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 폐허를 보고 두 가지 시선이 있었는데 제가 내린 건 그거예요. 하나는 절망이고요. 그죠? 내 직장이 파괴되고 내 가게가 파괴되고 전쟁으로 내 아는 사람들이 죽고 흩어지고 뭐하고 정말 굶고 뭔가 이렇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폐허 속에서 그럼 이 폐허를 가지고 내가 도로도 놓고 다리도 만들고 뭐 정주장 또 배도 만들었죠. 뭐 뭔가 자동차도 만들고 뭔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기여하겠다. 대한민국이 현대화되는데 이 폐허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폐허 속에서 기회를 본다는 거는. 근데 보면은 전쟁 속에서 전쟁이 있어야 영웅이 나는 것도 맞잖아요. 예.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영웅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네. 임진왜란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고 메가더가 있는 거고 이교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런 암흑 속에서 시프트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사회를 봤을 때 저는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폐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폐허. 오만 코인들이 많이 나와서 사기를 치고 오만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긁어대고 진화해서 뭐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진 돈 다 털리고도 그리고 뭐 아무튼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만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원정 와서 사기를 치잖아요. 네. 보면 스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전쟁터고 폐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런 속에서 기회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절망하지 않고 기회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를 누가 만드느냐. 기회는 건강과 부와 명예인가죠, 그죠? 건강과 부와 명예는 누구 거냐면 내 거거든요. 이거를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내 건데 누가 만드냐는 거지. 누가 만들어서 줘야 되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건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줘야 되고 스스로 부를 제가 만들어서 줘야 되고 명예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야 돼.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것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게 다 얻을 수 있는 거는 운인데 이런 것들이 정보가 오든 기회가 오든 뭔가 왔을 때 내 거를 만들려면 나의 뭐가 필요하냐? 나의 그릇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여전히 그릇을 만들고 있고 조금 더 넓은 그릇을 만들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책을 되게 많이 읽는 편이에요. 유튜브는 이제 운전할 때 듣는 게 유튜브고 평상시에는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책 속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요령보다는 좀 약간 인문학 책도 좀 많이 읽어요. 저는 감성적인 걸 더 좋아해요. 계절을 느끼고 가을도 느끼고 뭔가 사람과의 어떤 공감대
또는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거나 뭔가를 설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시스템은 남이 만들어주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자기 전에는 뭘 한다. 그래서 자기 전에 오메가3를 먹는다. 이것도 좋은 시스템이죠. 아침 일어나면은 뭐를 한다. 사과를 반쪽을 먹는다. 이런 것도 좋은 시스템일 수 있고, 스스로의 좋은 시스템에서 스스로의 좋은 시스템 플러스 사회적인 좋은 시스템이 합쳐지면은 좀 내 그릇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운을 담는 그릇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직장이라는 게 지금은 없죠. 예전에는 있을 수 있었어도. 예전에는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적인 루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또는 출근하면은 아침에 조회를 하고, 뭐를 하고, 점심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고, 퇴근 시간에 몇 시고, 이런 루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루틴 안에서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했었을 텐데, 지금은 직장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은퇴하셨거나, 또는 뭔가 사정에 의해서 자영업을 하셨던 뭘 하셨던, 그럼 지금 사회적 시스템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딱히 없다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루틴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스스로가 굉장히 어렵죠. 누가 시키는 건 해도. 근데 그렇잖아요. 군대는 안 하면 뭔가 벌칙을 받고 뭔가를 하잖아요. 강제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출근을 안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뭘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스스로니까, 자율학습이니까. 이게, 그렇죠. 힘들죠. 이게 사회적 시스템으로 조인되기 너무 힘든 거죠. 강제되기가. 맞죠? 네. 알아서 하는 게. 근데, 정말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알아서 하는 이런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가 시켜서 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강제는 아니잖아요. 사회도 봐주시고, 또 식사 준비를 또 누군가 또 하고 계시고, 앉아 계시고, 뭔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큰 그릇을 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성공, 뭔가 큰 운이 팍 하고 떨어져서 부자가 되면은 저 좀 써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에 욕심을 되게 갖고 싶어서, 나 돈을 되게 좋아해라고 되게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사람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좋지만 무서워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네. 돈은 배신은 안 해요, 사실은. 제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그 가치를 하잖아요. 밥을 먹든 뭘 하든. 근데 돈에는 좀 정이 이렇게 막 애틋하게 막 들끓지는 않지만 사람한테는 조금 배고픈 게 좀 많아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좀 잘 걸러졌으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전 와이프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전 아이들 있잖아요. 전에 있는 아이들 문제로 가끔씩 통화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첫째 아들한테 내가 차를 사주고 싶은데 허락 좀 해달라.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으니까 성인이 돼서. 그래서 반대하다가 이번에 허락을 좀 사줬어요. 사줬는데 딴 거는 몰라도 네가 네 친구들 중에 첫 차를 얻어라. 근데 제가 기억이 좋은 차로 망쳤잖아요. 제 차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래서 너는 아빠가 몰던 29만 킬로 탄 소나타를 물려받아라. 그러고 그걸 딱 줬는데 차값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저는. 진짜로, 예, 진짜로. 예. 왜냐면, 기쁨이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은 저는 5살 때 기억부터 있거든요. 5살 때는 약간 집이 있으면 집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와서 담벼락 끝에 있는 여기 화장실을 걸어갔어야 됐어. 밤에 오줌 마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 이게 거기다 비까지 오면 우산을 챙겨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집이 이제 최종적으로 집은 어디였냐면 삼청동이었는데 삼청동에는 진짜 정원이 넓고 뭐가 되게 좋았어요. 연못도 있고 집에 막. 예,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는 어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업그레이드.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집에 사나 큰 집에 사나 똑같아요. 사실은 느낌이. 5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가정만 행복하면 됐다. 차도 예를 들어서 뭐 똥차에서 경차에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최종 드림카를 딱 갖는 게 이때마다 기쁨이 있는데 첫 차부터 무슨 슈퍼카 무슨 뭐 한 3억짜리 딱 타면은 그 다음 재미는 없잖아요. 요런 재미들이 좀 좋지 않을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기가 가장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최강의 관계가 여러분들 사이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나오면 행복하고, 여기 나오면 누가 반갑고, 여기 나오면 날 누가 반겨주고, 여기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정보가 있고, 누군가 같이 앉아서 뭔가를 하면 되게 좀 즐겁고, 그냥 좋은 거. 그냥 좋은 어떤 신뢰나 존중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한 방에 빡 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30대 때 사업하면서 이거를 너무 쉽게 줬어요. 사람들한테. 예, 타격을 못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내 그릇이 내 탓이요. 이렇게. 그냥 내 그릇이 작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방에 여기까지 오기는 힘든데 점차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꾸준하게 5월 달부터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랑 계속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왔다가 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채로 걸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딘가에 또 딴 데 가서 계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메뚜기처럼 계속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뭐 그런 게 성향인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뭔가 우리에게 성공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인류 사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뭉쳐야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뭉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사냥할 때 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애 사냥하지 않아요? 그래. 맞잖아요. 흐트러뜨려 이탈하게 만든 다음에 떨어진 애만 사냥하잖아요. 몰아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무리에서 이탈에 나오면 사냥감이 돼요. 큰 사냥감이 되죠. 특히나 토실토실하면. 돈이 좀 있고 토실토실하면.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대상자 1등
누군지 알아요? 공무원 오래 하다 은퇴한 사람. 1등이에요, 1등. 타겟 1등. 교직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신 분. 또는 군 생활 오래 하다가 은퇴하신 분. 목돈 있겠다. 뭔가 있겠다. 뭐 이렇게 뭔가 순진하겠다. 순수하겠다. 1등이 교직원이나 군 생활 오래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첫 번째 대상. 무리에 있을 때는 못 건드려. 무리에서 은퇴해서 딱 나 혼자 나와서 나 이제 좀, 야,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돈도, 이제 퇴직금도 좀 받았고 이제 뭐 좀 해볼까라고 하는 요게 이제 사냥감이 되기가 가장 쉽다. 쉽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봤죠? 두 번째 사냥감. 사기꾼들이 그런 정보를 사고 판다가 굉장히 비싼 돈으로. 복권 당첨된 사람. 당첨되면 어디선가 전화가 계속 많이 걸려오고, 어디선가 뭔가 투자라고 연락가 많이 온대. 당첨돼가지고 바꿔서 동양 스푼인데, 그럼 누가 알아? 은행이 알잖아. 은행 일을 누가 봐? 사람이 보죠. 당첨된 사람들 정보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전 세계적으로 판대. 복권 당첨 일확천금 된 사람, 이 사람 그릇이 있을 확률이 적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담고 있을 도량이 없을 확률이 많아. 그러면 누가 갖고 간다. 그럼 내가 먼저 제일 갖고 가자. 두 번째, 상속을 받은 사람, 최근에. 이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탁 뭔가 목돈을 뭐 50억이고 100억이고 받았어. 그럼 얘도 이걸 어쩔 줄 모르는 거지. 그럼 뭔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딱 먹잇감이 되기 쉽죠. 요 세 부류. 요게 가장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랍니다. 아주 손쉬운 먹잇감. 어떻게 보면은 저도 먹잇감이었던 거죠. 저도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뭐 날뛰는 30대 호텔 대표가 돼가지고 막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운전사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닐 때 막 차에서 내리면 막 사람들 막 인사하고 제 먹잇감. 저는 그 많은 사기꾼들 그 타겟이 돼서 걔네들이 뭉쳐서 저를 사기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다. 이 세계에서는 마치 사자가 무리에서 이탈한 어떤 자신만만한 어떤 애를 사냥하듯이 사냥당한 거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울타리, 보호막이라 할게, 보호막. 이런 울타리가 집 이외, 집도 울타리죠. 물론 혼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울타리, 그 혼자 있는 울타리 또는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서 좀 세상으로 나왔을 때 어떤 울타리도 필요하다.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와요. 모임 나오라고. 근데 딱 50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 구호학번 모임. 구호학번 모임. 30주년이라고. 큰 행사를 한대. 막 다 모이고 있어. 보니까 엄청나게 또 모이고 있어.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큰 행사를 한대. 기부금 내래. 회비 내래. 막 티셔츠 맞춘대. 뭐 한대. 막 그러지 뭐. ROTC 모임도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은퇴할 때쯤 되니까 직장에서 나갈 때쯤 되니까 슬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자기가 있던 직장에서 이제 좀 있으면 한 5년 안에 잘릴 것 같고, 뭐 나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러니까 이제 뭔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단단한 나를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막 산악회가 됐던, 뭐 정치회가 됐던, 동문회가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이 모임 나가면 누가 제일 짱이에요? 돈 잘 쓰는 사람이 짱이에요. 다 인정받고 이끌죠.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끌잖아요. 회장 누구 시켜요? 돈 많은 사람 시키잖아요. 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 모임에서 권력을 얻는 거죠.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권력 있어요? 너무 권력이 없죠. 너무 없어. 여기 좀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솔직히. 근데 사실 저는 좀 강제하는 걸 좋아하긴 한데, 왜냐면 제가
스스로 잘 못하는 편이에요. 스스로 하는 건 공부밖에 없어. 딴 건 제 마음대로 해요, 그냥. 누가 나를 좀 핸들링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누가 나한테 너 이거 안 하면 내일 안 하면 너 뭐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영아 우리 grup장님이에요. 어제 밥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 일찍 나오세요. 강의할 사람 없습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강제를 받았어. 오케이. 오늘 나가야지. 오늘 나가야지. 좀 강제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유형이긴 해요. 제가 자율적으로 두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강제하면은 더 잘하실 분들도 많고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제가 볼 때는 배지 혹시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저는 권력 이런 걸 좋아해서 좋은 권력. 이렇게 나쁜 권력 말고 좋은 권력. 그래서 배지를 만들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배지로 좀 권력을 만들자. 5레벨부터 금 배지를 달자. 이 안에서는 금 배지를 달고 약간 살짝의 권력을 주자. 살짝 권력을 줘서 뭔가를 하자. 제가 제안을 좀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서 배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도 배지를 조금 있으면 달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보상, 비전, 뭐 앱 활용, 지갑 활용이죠? 지갑 활용 이런 약간 과목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아시죠? 이제 뭐 보상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고 여기에다가 프로모션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 되게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이번에 엘프3가 나왔죠. 네. 어제 제가 갖고 왔죠. 네. 굉장히 강력해요. 3배랍니다. 네, 3배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프로모션을 가냐. 약간 군대로 따지면은 이제 특별 휴가를 더 준다거나 뭐 상여급을 더 준다거나 뭔가를 막 더 주는 건데 돈을 더 주거나 뭔가를 더 이렇게 승급을 더 빨리 시켜준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람의 머리가 아마 좀 있으면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좋은 게 있으면 제안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만들려고 하냐면 우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운, 럭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벌고 배지를 달면서 명예도 찾고. 오늘은 제가 좀 넋두리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따뜻한 얘기 해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계산하고 사람을 계산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 좋은 시스템 아까 사회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해주시는 분들 그 좋은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이 시스템을 성공 시스템으로 갖고 가고 우리들끼리 인맥이라고 하죠. 좋은 인맥으로 여기서 좀 다져지면 그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는 다 같이 성공의 어떤 천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잖아요. 저는 강의 때 늘 비트코인 절대 안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맞죠? 예. 항상 이렇게 양쪽이 있어요. 뭐 폭락할 것이다. 앞으로 10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뭐 그렇잖아요. 페가도 뭐 상장하면 1억이 될 것이다. 에이 설마 되겠어? 양립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1억까지 만들어 나가는 거는 누가 만들어 주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뭉쳐서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운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모여 있으면 그나마 보호받으면서 날리지는 않지 않을까. 혼자서 집에서 또는 밖에서 그 운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잘 만들어 나갔지 않을까. 루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오시든 3일을 오시든 하루를 오시든 뭐 2주일에 하루를 오시든 매일 오시든 루틴을 여기서 만들어 나가시고 이 루틴 안에서 뭔가를 차곡차곡 빌드업이라고 하죠. 빌드업을 해서 운이라는 게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운을 로스 없이 온전하게 내가 또는 우리가 다 받아서 감당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그 타겟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 올해 내년 모두 함께 큰 건강과 부와 명예를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